비급여 주사제 닌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참 주사를 많이도 권합니다. 일단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체력이 딸린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꼭 한 방 맞고 가라고 합니다. 피부가 안 좋다고 해도 한 방 맞고 가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한 방 맞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피곤해 쩔어서 왔다고 해도 한 방 맞고 가라고 합니다.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영양주사 한 방 맞고 체력 회복하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한 닌겔을 맞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의 허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즉 사실상 닌겔을 맞은 다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김보검이 정리합니다. 닌겔 맞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면 정말 보험금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중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비급여 주사제인 닌겔과 함께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해당 닌겔을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취재해서 기사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병원의 영수증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 병원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여는 또 공담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에서 공담 부담금이라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나라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비급여는 공담 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입니다. 때문에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죠. 이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 위해 가입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왜 가죠? 병원에 놀러 가나요? 커피 마시러 가나요? 아닙니다. 아프니까 갑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죠. 즉 대부분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찾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원 영수증과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보험사는 별 문제 없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선 겁니다. 최근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닌겔을 처방해도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치료 목적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보험은 조금 어려운 말로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형식은 취하지만 실제 계약 조건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다 작성해 놓고 계약자는 사인만 할 뿐인 거죠. 이런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서 즉 약관에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작성자 즉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이처럼 지금 치료 목적으로 닌겔을 처방받고 청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보험사 이외에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약관에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식약처 허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닌겔 즉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죠. 즉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시면 흔히 보실 겁니다. 이비인후과와 내과는 물론 정형외과, 피부과까지 수많은 주사제 광고를 합니다. 흔히 배곡주사, 마늘주사, 우유주사 이런 주사제들이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의사도 환자가 없으니 개점 휴업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의사는 개업할 때 대출을 정말 많이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안 오는데 이자는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오는 환자를 극진히 모시고 최대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때 비급여 주사제, 즉 링겔을 굉장히 많이 권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권한 거죠. 보험사는 정말 지난해부터 링겔로 인한 청구가 급증했습니다. 링겔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정말 많아지자 보험사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거죠. 그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식약처의 인정 기준에 맞아야만 링겔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잠시 짚고 넘어가자고요. 의사는 정말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처방을 했을까요? 일부 의사의 경우는 환자의 건강보다 본인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링겔을 처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은 의사의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죠. 마치 이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의사가 돈벌이로 환자를 이용한 것 같지만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넘어가죠. 지금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약관 면책사항에는 비급여 주사제, 링겔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링겔을 맞고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계약 내용이 담겨있는 약관 그 자체가 상품입니다. 약관에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했고 의사도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한다면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험금 내줘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금융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보호목권으로 좁히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금감원도 일부 보험사가 링겔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월 개정의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이 의미는 금융감독원도 의사의 처방이 정말 치료 목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이렇게 청구되는 보험금이 많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손보험 약관에는요 링겔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반영되지 않은 약관을 과거 약관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이 대처하기는 죄송스럽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소송으로 가겠죠. 저도 소송으로 가고 대법 판결이 있어야 이 문제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약관의 모호성이 좀 사라집니다. 대법원이 해석한 것은 과거의 약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